안녕하세요. 송진구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르쳐 놓으면 자식들이 부모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80%였어요. 10명의 8은 엄마나 아빠보다 나았던 거죠. 자, 요즘은요, 자식이 부모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부모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아이가 54만 명인데 그 학생들 중에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학생은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상당수는 원치 않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많은 수가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학생들만 이런 문제가 있냐면 그런 문제는 부모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기업에서는 55세까지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5세까지 직장을 다닐 수 없죠. 중간에 물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아주 열심히 일해서 55세까지 일을 했어요. 그분 생각으로는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들은 명예로운 은퇴자가 아니에요. 실업 1세대가 돼버립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실업 2세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냐? 자식들이죠. 자, 가정보다 좀 더 큰 단위는 기업인데요. 포춘 500대 기업을 뽑습니다. 매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뽑죠. 한국 기업이 500대 기업 중에 들어가는 건 15개에 불과해요. 근데 포춘 500대 기업 중에 절반이 날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15년에 불과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 전체가 쓰러지는 시간은 40년에 불과해요. 자, 국가 볼까요? 우리는 국가가 망한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할 때만 국가는 망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1997년도에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망한다는 걸 처음 알았죠. IMF가 왔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은행도 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은행은 주식회사니까 망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엔 국가가 망하는 게 하도 흔하니까 신문 헤드라인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자식들이 힘들고 부모 힘들고 기업이 힘들어요. 국가도 힘들어요. 그럼 구성원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들이 다 이렇게 힘드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자식, 어떤 부모, 어떤 기업, 어떤 국가는 요즘이 굉장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명품이라는 소재입니다. 이 명품이 되기만 하면 자식들도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금도 부모님이 안 들여도 돼요. 용돈까지 요즘엔 기업에서 다 줘요.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바로 스카우트 해가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55세가 돼도 직장에서 물러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 놔주지 않아요. 중역시켜드릴게요. CEO 하세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명품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절차는 이렇습니다. 앞에 모듈 하나는 명품이 뭔지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남과 다른 창의력들을 저는 명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뒤에 가서는 명품을 이루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가 5가지를 드려요. 자, 저는 명품과 상품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10만 원 주고 샀다고 해봐요. 오늘 써보니까 별로예요. 다시 팔고 싶어요. 10만 원보다 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구매한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화백한테 작년에 비싼 금액을 주고 그림을 한 점 샀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림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런 걸 명품이라고 합니다. 구매한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이고 구매한 순간부터 가치가 올라가면 그걸 명품이라고 해요. 저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사람 중에요. 알면 알수록 진국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멋져. 정말 훌륭해. 처음과 끝이 같아? 그 사람들을 명품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상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진상이요? 아닙니다. 제가 부르는 거는 폐품이라고 불러요. 폐품. 저는 사람 그래서 명품과 폐품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명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젊은 사람 중에 대구 계명대학을 나온 이재석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계명대학을 산업디자인과를 나와서 4.5 만점에 4.47로 수석 졸업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한국이 그래? 외국으로 가겠다 해서 미국 뉴욕 디자인 스쿨로 갔어요. 가서 6개월 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성과들을 거뒀어요. 독특한 창의력입니다. 제가 그림 몇 컷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는데, 자, 이 그림은요, 옥상에 굴뚝이 보이죠? 밑에는 권총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 권총은 무섭게 생각하지만 이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은 무섭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권총보다 오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나타내는 그림이죠. 이걸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자, 이 계단은요, 보통 사람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계단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이거죠. 그게 누군가요? 맞아요.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자, 이 그림은 옥상에 물통이 있죠? 여기 밑에 그려져 있는 이 아프리카 어린아이를 보면 이 물은 우리는 보통 흔하게 쓰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 물 한 통이면 이 식구 가족들이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상당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